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아, 가나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후보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저는 센 나경원 공격인데요.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홍준표 후보 뭡니까? 과연?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오, 좋아!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야, 나왔어!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제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여러분, 됐어!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산한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네. 네, 일단 이재명. 저게 확 들어오는데 김문수 후보의 청렴 영생.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는 숲에 숨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국회로 가서 막았다고 주장하는 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 남을 욕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할 말이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혹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을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 거 자랑하기 바쁘지. 네. 그리고 내 거 얘기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기 바쁘지.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자기가 인정받길 바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그 비토를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자기 컨텐츠가 빈약하다는 건 꼭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게임처럼 진행 중입니다. 토론조 나눌 때는 그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 취했고 이후에는 1분간 발언 시간 가졌는데 그 1분에 가장 가깝게 맞춘 후보가 토론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보고 뭐 저기 민주당 후보를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긴 봐요. 근데 진짜로 제가 필요한 곳은 이 민주당 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혹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애티튜드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겁게 선거를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서바이벌 형식이라든지 혹은 뭐 같은 말이지만 경연 형식이라든지 뭐 어떤 재미와 쇼 쪽 요소들을 가미해서 경선을 진행하는 게 지금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희화화되고 있는 걸 모른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또 한 번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써보셨습니까? 퍼플렉스도 쓰고 G3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 안철수 저- 후보님 같은 저- 모셔다가 예.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말- 시간이 말씀-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예. 아 이래서 자꾸 저걸 보자 그러는 거구나. 네, 웃긴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AI 잘 모르시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약간 그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 나는 좀 각도가 다른데 내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알려나 모르겠네. 이거 방송 보시는 분 많이 알 것 같긴 한데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잡겠고 이게 느린 거죠. 네. 옛날에 조금 더 그 나이가 젊거나 어리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바로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입력과 출력이 약간 시간차가 발생해. 근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시간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하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문수보다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는 자신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할 만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장면이었죠. 영상 볼 때 오디오도 한번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AI 아시죠라고 물었을 때 김문수 후보가 G3도 쓰고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G3는 챗 GPT랑 퍼플렉시티 같은 AI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 3대 강국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용어를 그냥 다 갖다 쓴 거죠. 그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넘어가죠. 아니 뭐 예를 들다가 틀릴 수는 있죠. 근데 하여튼 둘 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서로 그 약간 렉이 걸리는 거지. 드륵 이렇게. 저 장면뿐만 아니라 두 후보가 좀 저기 더맨더머 시간 제한도 같은 있었나요? 느낌이 있습니다. 응? 시간 제한도 있는 코너인가요? 저게? 저게 4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은 한없이 무겁고 진지하고 묵직하게 자신들의 가치와 무게를 증명해야 할 때이거든요. 네. 그럼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는 있고 재미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강박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후보별로 한 주의 장면들을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4월 16일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찾고 추모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세월호 11주기에 대구 방문했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출마 선언 포스터도 볼만한데요. 네. 아니 나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저게 진짜라고요? 이제 본인 SNS에 공지혜 기자의 대표적 오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선 후보용이라고 사실 보기에는 좀 그림판으로 작업한 듯한 그런 퀄리티의 포스터라서 좀 놀랐습니다. 글쎄요. 네. 한동훈이 만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또 있다면서요. 영상이 또 비슷한 톤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그렇죠. 어제 공식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포스터 만든 분이 같이 작업했나 싶은 퀄리티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기타도 치고 나팔도 가끔 불고요. 멍하니 밖에 멍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행복하더라고요. 요리를 막 좋아하진 않고요. 라면을 엄청 많이 끓여 먹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그 나라를 좀 좋게 만들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지? 귀여운 척? 이 쉽지 않은데 이거. 전 시간에 이건 또 뭐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는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아마도 또 하나는 넥타이 푸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팬카페에선 멋있다고 도는 짤인데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제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쪽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인가요? 한동훈 대표의 뭔가를 보고
나는 멋있어, 우후훗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지금 딱 그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스터 대선 출마 선언 이미지도 그렇고 네.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넥타이 풀어 헤치고 걸어가는 뒷모습도 그렇고 이 모든 모습들이 나는 멋있어, 나란 남자 우후훗 이 컨셉으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멋있다고 얘기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특히나 선거나 캠페인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전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객관화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하거나 혹은 다소 수준 이하의 무엇 컨텐츠를 만들어내도 너무 다 좋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을 잃어버려요. 네. 놓쳐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럼 저렇게 우후훗하면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딱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냈던 컨텐츠들을 유튜브로 볼 때 그 참을 수 없는 오그라듦과 이불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계속 우후훗으로 가고 있다. 지금 몇 년간 객관화가 되지 않고 있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 이제 경북 경주를 찾아서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방문을 했는데 예. 또 라이브를 켰어요. 어허. 네. 이거 뭐야? 한동훈 TV입니까? 예. 본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예. 그런가 봐요. 라이브 켜가지고 저 스타벅스 하나 또 들고. 경주라고요, 여기가. 텀블러. 복장도 편안하네요. 경주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저 스타벅스 텀블러가. 네. 저거 하나 들고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을 또 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들렸는데 경주 리미티드 에디션 촬영하시는 분이 뭘로 자꾸 카메라를 가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많아요. 휴대전화 찍는가 봅니다. 네. 제가 텀블러를 좋아해서. 그래요. 대선 후보 저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이게 컨셉이에요. 한동훈 캠프의 컨셉이. 아니 뭔데? 이게 이런 컨셉이에요, 항상. 아니 왕릉이면 무덤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자기가 저런 게 이제 따라하기와 흉내내기에 딱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봐봐요. 만약에 저렇게 왕릉을 갔어요. 그럼 저렇게 왕릉을 바라보고 앉습니까? 아니죠. 왕릉을 뒤에 지고 그렇죠. 전체적인 경치를 보면서 앉죠. 그렇죠. 왕릉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럼요. 왕릉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렇게 찍는 건 뒷모습으로 멋있는 사진. 그러니까 뭐라도 뭐 SNS 스러운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민주 씨가 잘 말해줬는데 저도 뭐 경주 한 2번 가봤지만 보통 이제 왕릉은 이제 크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보고 그 우람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왕릉이 조금 고지대에 있으면 왕릉을 등지고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조망하는 형태로 이렇게 잔디밭에 앉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미지 정치죠, 이미지 정치. 참 컨셉은 일관되게 저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뭔가 내가 젊다, 뭐 신선하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저기 주말에도 그 요거 유공 겸공 했었어요? 그쵸? 탁현민 님이 여기서 뭐 주말에 탁현민의 뷰티풀을 하죠. 그래서 그거 요거 네.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진짜 좀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고. 저 미적 감각.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라는 걸 하려면 한동훈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미지 스페셜리스트가 붙어야 되는데 저거는 약간 곽수산이 이제 나 조금 인지도 있으니까 브이로그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럼 왜 곽수산을 갖다 붙여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재미라도 있죠. 곽수산은. 그렇지. 곽수산은 재미죠. 그러니까 이미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데 이미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곽수산이 스타벅스 하나 들고. 네 안녕하세요. 네 곽수산입니다. 곽수산 씨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귀엽죠. 수산이 귀엽기라도 하지. 그게 문제죠. 한동훈 후보는 그게 안 되는. 지금 저 사진. 그렇죠. 개야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시건방에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볼게요.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처음 다시 볼까? 좋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좋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기에는 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확신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시간 번져요? 미친 거예요? 스탑해요? 하거든요. 날씨 좋고 좋은 따분한 주말 여러분의 기분을 망쳐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 소리는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있네요. 와, 저 족같지 않아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와, 씨발 주머니 손 안 빼? 티타임 Q&A래요. 오, 씨발 웃지 마. 와, 씨발 까딱거렸어. 나 족같은 웃음.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왜 저러는 건데요? 저 동작은 아마 이제 연출된 동작일 텐데. 맞아. 허공에 대고 이제 컵을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컵 드는 장면에서 한번 멈춰 주시겠어요? 컵 왜 갑자기 자 컵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죠. 저 표정 너무 킹받아 진짜. 자 고개를 까딱하다가 들어 올립니다. 스톱. 자, 요거 연출이거든요. 이거 연출이거든요. 요거. 야 이게. 이거 연출이거든요. 커피를. 야 꾸러기 표정이 진짜 꾸러기 표정 지을 때마다 좁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제 촬영하시는 이제 연출 이제 하시는 후보님 이제 컵 한 잔 들어주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딱 지시했을 때 이렇게 딱. 지난 18일은 당신이 몰랐던 한동훈이라는 뭐 제목으로 영상이 또. 그러니까 이것도 회자가 많이 되던데 한번 볼까요? 제발. 이게 한동훈 TV예요. 이게. 제발. 그만해. 누가 컵이라. 웃지 마. 이게. 이거 재즈 음악이 깔리면서 전 굉장히 재즈 매니아로서 애호가로서 참 이거 유감스럽습니다만 어렵다라고 느낄 때마다 저는 시민들 만나면서 포즈가 있고요. 네. 이게 더 깁니까? 좀 더 보여주시지. 이게 굉장히 짧게 봐서 좀 약간 아쉬운 감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 옛날 그 MBC에서 저녁에 하던 그 박상원 씨인가 하던 프로그램 있어요. 뭐죠? TV 속의 사람인가? 뭐야 그게? 이거 아세요? 순식간에 명민준님 지금 이재석 앵커님이랑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콘텐츠 좀 잘 알거든요. 그게 MBC에서 배우 박상원 씨가 진행하던 건데 MC죠. 네, 맞아요. 저런 컨셉으로 엄청 카페 같은 데서 재즈 음악이 깔리고 그렇죠. 부드럽게 그 VCR을 소개하는 멘트를 했었죠. 그때 박상원 씨가. 예. 그 제목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TV 속의 인물인가?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아름다운 TV 얼굴? 아름다운 TV 얼굴이 좋다. 이런 거. 예, 맞아요. 예. 그거예요. 딱 그거죠. 그 느낌이죠. 예. 그리고 박상원 씨는 잘 어울리고 멋있었죠. 예. 근데 아무튼 예. 저렇게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좀 안쓰럽다. 어때요? 약간 감정이 옛날 우리 싸이월드 할 때 그 감정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늦바람으로? 난 그런 느낌이야. 아니 서태지를 언급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서태지도 언제적 서태지입니까? 지금 서태지가 50대예요. 50대. 지금 50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원로 가수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걸 보시는 중도층들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저런 이미지 가지고 후지다라고 까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다면 제가 그걸 가지고 까겠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동조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주로 한동훈 저 후보가 계속 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저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가져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고 저런 이미지가 힘을 얻으려면 한동훈의 정책이나 방향 같은 것에서 그런 젊음이 있어야죠. 맞아요. 뭔가 그런 게 무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내용적으로. 그래야 저게 딱 달라붙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렇게 포장지만 뭔가 젊음을 강조하면 과대포장. 이게 안 질소 과자 같은 거죠. 그렇죠. 새우깡 먹다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손이 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또 바로 찾아주셨네. 새우깡 같은
이런 거 요즘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말하자면 손발이 오그라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까요? 근데 이건 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보수 진영 내나 중도 진영에서 저런 거를 신선하다 혹은 괜찮다라고 볼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또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뭐 여론조사 보면 그렇다고 하기엔 다자구도에서 한동훈 후보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10%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랑 비슷한 오글거림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론조사만 보면 일반 사람은 오글거림을 느끼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예, 아무튼 한동훈의 저런 이미지 세팅 잘 봤고요. 자, 뭐 어제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공포 정치를 디스하는 듯한 연출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 사진 봤을 때 제일 먼저 저거 어떻게 넣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경원이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드럼통 높이가 좀 높아 보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한 서너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양손을 옆에서 받쳐줘서 집어 넣어줬다. 네. 두 번째는 드럼통을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나경원을 넣고 네. 그리고 드럼통과 세웠다. 같이 세웠다. 세 번째는 드럼통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 그러니까 말하자면 2D 이미지인데 네. 그걸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포토샵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지 뒤에 서서 팻말을 들고 있는 거다. 그게 전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는 피켓이 네. 그 드럼통의 끝부분을 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셋 중에 하나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거티브를 할 때도 맥락과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네. 해프닝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를 할 때는 후보 본인이 등장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도 생기고 또 자신의 가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을 욕하면 내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볼품없고 형편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순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경원도 자기가 네거티브를 할 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빌려서 하거나 혹은 다른 이미지를 차용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바닥으로 내려놓는 행위죠. 그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됐고 뭐 빠루 때 이미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그 뭐였죠? 일본 천황 생일에 갔을 때의 나경원의 네. 이미지 뭐 이런 것과 함께 나경원의 정치 인생에서 영원히 박쥐될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씨와 한동훈 씨가 지금 같은 비조로 토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뭐야 왜 휙 지나갔어? 네, 넘기고요. 네, 뭐죠?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이 빅매치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4년에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미 설전이 있었는데 다시 비조로 토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 한번 보시죠.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조금 당황해 보이죠? 나경원이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럼 나만 빼달라는 게 아니고 다 빼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아이씨 이거 문제가 더 커지겠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쓸 때도 있어요. 가끔 보면.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목에 팻말 걸고 장소 바꿔가면서 퇴근길에서 인사 중입니다. 이 컨셉은 어떠신가요? 이준석 씨가 잘하는 거죠. 실제로 이준석 씨는 자기가 저런 뭐 캠페인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거 운동과 관련한 요소들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랄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고급지고 우아한 형태의 캠페인이 있고 되게 저급하고 뭐 적합한 용어는 아니면 싼마이스러운데 이 저급한 것도 선호하는 대중이 있거든요. 네. 고급한 것은 좀 더 범위가 넓고 폭넓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른바 그 삼류 문화, B급 문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에서 보자면 이준석 씨가 잘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진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요 사진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게 2021년이죠. 부산 저기서 지금 요 아까 앞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B급 문화 혹은 삼류 문화 혹은 저급한 캠페인 이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속 그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현대 이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재능 중에 하나가 후회들을 잘 안 하더라고. 지나가고 나면.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씨, 이준석 씨를 볼 때마다 저는 윤석열 씨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빨간 후드티. 저걸 꼭 좀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간에도 항상 이준석 씨가 나오면 저 이미지나 혹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한 몸이라는 걸 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대표적인 사진도 있죠. 국회에서 서로 따봉하면서 마주보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렇게 이준석 씨가 열렬하게 뭐 지지를 맞죠. 했습니다. 뭐 우리는 하나다. 뭐 같이 차 타고 뭐 어디 그 소방관 빈소하고 자기가 운전했다. 직접 이준석 씨가 운전을 하고 뭐 등등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애정 공세는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도 선거 끝날 때까지도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 MC가 나와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한 것만 골라서 독후감에 써야 한다면 1번 조국의 시간, 2번 문재인의 운명.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분 진행하는 것도 좀 기괴합니다. 저는 개인의 함몰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운명을 직접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북한을 그리워하고 북한을 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변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거는 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뭘 어떤 독후감을 쓴다면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 다 읽어봤을 텐데 자기들은. 그렇겠죠. 일단 안철수 후보가 매우 웃기네요. 점점 더 그렇죠. 웃겨지네요. 이젠 어제 얘기를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가? 좀 더 웃긴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고 저거 보기는 좋은데 좀 짠해지는데 이제 좀 더 가면 어쨌든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굳이 언급할 내용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진 준비한 거는 저희도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선택해 주시죠. 준스토이원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준석 씨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윤석열 씨 영화입니다.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난 그만둘래 이 프로그램. 아 그러실래요? 왜 저런 이제 저런 식의 영화 혹은 뭐 이제 자기의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서사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서사라는 게 외화돼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의 스토리로 탄탄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영화로 만들거나 혹은 뭐 그것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것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보통의 방법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고. 근데 서사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서사를 만들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든 뭐 이미지로 만들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자기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대중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지의 기자도 그렇고
이게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저게 만들어진 서사인지 아니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서사인지 그 스토리의 진실성 혹은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물론 막 우길 수는 있어요. 내가 일단 영화를 만들고 그 안에 막 만들어낸 서사들을 채운 다음에 이게 나다라고 얘기해서 막 우길 수는 있어도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다는 전망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뭐 된다는 보장은 없죠. 네. 예. 그래서 주말부터 두 사람이 엄청나게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탈당하라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탄핵 각하를 외치다가 탄핵 인용되자마자 대선반에 뛰어드는 모렴치한 후보다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네.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오늘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고 늘 누군가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을 했고요. 저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 저런 표현을 썼죠. 나경원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뻐꾸기. 여기저기 말을 낳는다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모렴치의 끝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4강 싸움인데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내일 나오는 4명의 후보 결과가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4위를 하게 되면 탄핵 반대파가 3명,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1명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은 나경원이 4등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반대표의 표가 분산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3명의 후보에게. 그렇죠. 네. 그것도 이렇게 이제 탄핵 찬성파는 올곧이 자기가 다 가져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3대1의 구도가 이제 한동훈에게는 좋죠. 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4위가 되면 2대2 구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내일 여론조사 실시하고 내일 저녁에 이제 4명이 발표된다는 얘기까지 했고,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명민주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 쪽 저쪽 동향 좀 살펴볼게요. 네. 주말이 재밌었어요. 저는 예능 점수 주는 줄 알았거든요. 나 네. 나경원보다 안철수가 웃겼거든. 김문수 AI 위원장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AI 위원장입니다. 이런 거. 실제로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죠. AI 위원장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인데. 다른 거에 뭐 발음 이슈도 굉장히 많지만 안 늙는다는 겁니까? 약간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요 대선 예비 후보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동훈 오늘 오전 9시부터 후원금 모으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1시간 만에 11억 원을 넘겼다고 해요. 1시간 만에 11억 7,500만 원 돌파. 빠른 속도로 모았네요. 네.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5일에 후원금 모금 개시 당일 29억 4천만 원 달성했었는데 한동훈도 생각한 것보다 죽음의 조로 불린 비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도 저희랑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왜요? 좀 꼴배기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인신공격성 질문을 조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아니 좀 마지막 말은 내가 봤더니 맞다? 예. 옆에서 보니까 맞더만이라고. 역시 예능으로 가면 홍준표 후보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 멘트가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질문하기 전에 나는 뭐 대단한 질문 하나 했어요. 맞아. 내가 정치 선배로서 경험과 연륜이 엄청납니다. 그래놓고 막 신나. 그거 있겠습니다. 예. 그거 가발이라는 얘기가 있고 키높이는 왜 있습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네. 오정소봇 얘기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도 유치하시네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었죠. 수준이 처참한 거지. 네네. 한번 보고 오죠. 예, 한번 보고 오죠.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안 하겠다 놓고 사전에 했어요. 이게 사실 생머리와 보정 속옷은 우리가 이런 시사 유튜브 방송에서도 잘 안 얘기 안 하거든요. 하죠. 너무 수준 떨어져서 야, 이거를 안 해요. 경선 토론에서 해버리다니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좀 약간 풍자성을 좀 섞을 때 가끔씩 이제 하지만 우리 뭐 전면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개인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니까. 아니 그것도 저희 같은 물레동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방송에서나 약간 예능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능식으로 할 때는 하는 그렇게 거지. 하는 거지. 그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레동은 조금 군침 흘려요 저런 거. 너무 좋은 소재야. 아니 할 수 있죠. 풍자성으로. 그럼, 좀 이렇게 풍자성으로는. 네, 그래서 또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홍준표가 이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에 또 해명을 했는데 오세훈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신고 한번 볼까요?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미지 정치 관련된 비판이 여럿 있었는데 그 이미지 정치의 패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정치가 성공한 사람은 내 기억에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국사회에서. 오세훈 시장.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B급 질문이니 그래서 내가 캠프 자체가 B급 캠프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B급 캠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것도 접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 이미지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을 하기 위해 돌려서 말했는데 보정속옷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발 얘기하고 이러는 게 더 이상한 거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돌려서 재밌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은근히 또 비판을 하네요. 그러네요.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해놓고 표정도 해맑게. 너무 좋아해. 이미지 정치로 성공한 사람. 참 이게 홍준표 후보는 확실히 이게 뭐랄까요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 전 버전도 있잖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정치인이 핑계 대면 안 된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또 홍준표. 맞다 그거 있었어요. 맞아요. 개그맨이에요. 네, 재밌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의 반격이 또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은 구태 정치를 경험한 적도 없고 명태균에 엮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연루된 명태균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반격을 했고요. 한동훈 캠프의 특보단장 신지호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너는 눈썹 문신했잖아. 아이고 진짜 이게 개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게 약간 여자들끼리도 서로 싫어하는 여자들끼리 이제 만나면 와 모르는 사람 다 있는데 야 너 진짜 쌍수 잘 됐다. 맞아. 그런 걸로 기싸움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수술한 거 막 얘기하면서 이제 개싸움 되는 것처럼 약간 저렇게 이걸 굳이 저렇게 또 저런 식으로 했어야 됐을까요? 한동훈 캠프에서도 경선인데 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둔 정당인데요. 뒤에 쪽을 좀 빠르게 가볼까요? 네. 뒤에 쪽은 뭐 다 보셨을 뉴스라서 요게 또 화제가 됐어요. 경선 토론회가 예능을 또 접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젊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능으로 가야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청년 MC 한 명 부르고 밸런스 게임 하나 접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버리는데 화제가 된 영상인데 보고 오죠.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2번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난 둘 다 하기 싫어요. 저도 답변하기 싫지만 그래도 저 검사 사칭범은 사람 속이는 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한테 한마디 합니다. 성장 얘기할 거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통과시켜라고. 민노총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장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그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이런 이거 보고 나서 얘기하죠. 이것도 맞아 보죠. 볼까요?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홍준표 후보님은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은 뭔가 그 야당을 겨냥한 질문인데 거기에도 답변 안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뭐 언어 유희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난 싫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는 바퀴벌레가 첫 번째 질문.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건데. 네,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기분이 언짢은 거지. 저런 코너 자체가 이제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재상 앵커님이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거는 좀 큰 틀로 보면 국힘이 일관성이 있다. 뭐냐면 룰을 뭐 정하잖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잖아. 싫은데 어겨. 그러고 때를 써. 그렇지. 밸런스 게임이면 일단 고르는 게 어려우니까 그 고르는 데에 재미의 그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고르면 게임을 왜 해?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룰을 아예 어겨버리고 저는 하기 싫습니다. 방자하다는 거죠. 저런 게. 그래놓고 그러니까 홍보는 우리는 청년들을 많이 의견을 수용해서 청년도 MC도 세우고 아이디어도 받는다라는 건 다 해놓고 막상 진행이 되면은 뭐 이런 거를 쟤네는 뭐 하냐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난장판인 게 뭐냐면 저 청년 MC에 대한 비판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남아경 MC가 서울예대인가 어쨌든 출신인데 이제 블로그에 정치글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4.19 혁명 이런 거를 또 옹호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글들을 쓰는데 거기서 또 이제 국힘에서는 극우 쪽이 또 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부정선거에서 이제 뭐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정선거 퇴치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를 그거를 왜 비난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과 4.19 혁명과 그리고 저분이 이제 한동훈을 또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그 MC분? 네, MC분. 청년 MC가 어디서 굴러왔고 블로그에 쓴 글 중에서 부정선거는 잘못됐다 라는 글들도 있고 윤석열을 까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서 이제 거기 안에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MC를 겨냥한 그 안에서. 참나. 콜드플레이 얘기는 뭡니까?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는 이게 오늘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콜드플레이가 이제 그 내한할 때는 항상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을 때 없어. 대통령이 없을 때만 오거든요. 이제 박근혜 2017년에 파면됐을 때, 윤석열 파면됐을 때 이번에도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콜드플레이가 한마디를 해요. 대통령 없을 때마다 여기를 온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거 없을 일이 아닌데 이거 나라망신인데.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우리 훌륭한 드러머 드럼 치는 사람 이분이 있다. 이 사람은 한국 대통령으로 써봐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파면을 많이 당하니까. 그랬더니 나경원이 갑자기 드럼? 드럼통 말하는 거야? 그래서 드럼통? 그러면 나 지지한다는 소리야? 하면서 그 드러머 얼굴에 자기 얼굴을 합성을 해요. 나경원 캠프에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공식 자기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요. 너 이거 그 영상 그리고 그 저 지금 얘기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짜로 번역을 해요. 밑에 자막을. 그런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저걸 보면 콜드플레이가 나경원 지지한다. 콜드플레이는 나경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이. 그거 한번 영상. 참.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He's very good. He's very good. He's very kind. He's very friendly. 이게 참 뭡니까?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있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경원 캠프에서 이제 만든 일종의 뭐 패러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밌자고 만들긴 한 거군요. 지금 맥락을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부적절한 거지만. 그렇죠. 재미 있으셨어요? 재미도 없는데 제 말은 나경원 캠프에서
저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드럼통 사진을 올렸었으니까 저렇게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 스텝 중에서 한 명이.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교묘하게 재미로 한 거예요라는 변명을 그 미끼 삼아서. 왜냐면 나경원은 지금 극우 쪽으로 틀었잖아요. 고성국 TV도 나경원 응원하고 또 그쪽으로 또 막 극우들이 또 결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싶어 할 의지도 없고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콜드플레이라고 뭐야? 그러면 아이 그 옛날에 뭐 마이클 잭슨 같은 뭐 그런 거야, BTS 같은 거. 그러면 아 그게 너 거기가 나경원을 지지해. 그렇지. 이 정도예요. 그쪽이 아니 뉴스 퍼지는 게 그래요. 저 내란 사태 때도 계속 그랬어요. 저걸 진짜로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쪽한테는 요렇게 퍼뜨리고 아사모사하게 논란이 되면 에이 재미로 올린 건데 뭐 이렇게 갈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구멍은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이거 재미로 만든 건데 뭐 그 사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퍼지는 효과는 효과대로 누릴 수 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왜냐면 너무 좀 허접한 형태로 돼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야, 저 댓글도 그냥 근데 와 응원합니다 없이 다 미쳤나봐. 고소해도 할 말 없다. 아니 콜드플레이가 윤석열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럼요. 네, 뭔 나경원입니까? 아 근데 저 유튜브 채널 나경원의 공식 관리자가 콜드플레이에 의도하는 무관한 단순 홍보 영상입니다라고 또 써놨네요. 아 그렇게 정직하게 써놓긴 했습니까? 물론 이제 아래에는 콜드플레이가 고소해도 할 말 없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긴 한데. 그런데 저게 단순 홍보 영상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하죠. 만약에 저게 콜드플레이가 아니라 국내 연예인이라고 해보죠.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더 난리 나죠. 콜드플레이야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랑 싸우고 있으니까 안철수도 그거 일본 무슨 나니가스키 안철수 이거 댓글 그냥 맘대로 달아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되나보다 하고 그렇지.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콜드플레이 뭐라도 엮어봐. 드럼통 이렇게 해서 올린 거죠. 아이고 이게 그러지 않네 진짜.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국민의힘이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패러디도 좀 세련되게 좀 이렇게 좀 맛깔스럽게 하면 좋을 텐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나름대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국민의힘 대선 토론 때 밸런스 게임 한대요 이러면서 우리가 엄청 웃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라고 되게 웃었는데 약간 또 기대했잖아요. 재밌겠다. 근데 오늘 이 실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재미도 없어요. 참담한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라고 수준 떨어지고 처참해요. 그러니까 아니 밸런스 게임도 그 영상 보면은 정하고 나서 한동훈한테는 바퀴벌레로 왜 태어나고 싶은지 얘기하라고. 그 왜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 시간 내가지고 보는 내내 내가 그거 진짜 그래 바퀴벌레 왜 되고 싶은지 드러나 보자 뭐 이래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귀한 시간 내가지고. 아이고. 아 진짜 이거 수준 처참합니다. 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4명으로 추려진 다음부터는. 아, 예. 그렇죠. 개 야단 여러분 이거 진짜 시건방에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볼게요.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처음 다시 볼까? 좋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좋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기에는 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확신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저 새끼 뭘 믿고 저렇게 시건방 져요? 미친 거예요? 스탑해요? 안 하거든요. 날씨 좋고 좋은 따분한 주말 여러분의 기분을 망쳐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 소리는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있네요. 와, 저 족같지 않아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와, 씨발 주머니 손 안 빼? 티타임 Q&A래요. 오, 씨발 웃지 마. 와, 씨발 까딱거렸어. 나 족같은 웃음.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진짜 왜 저러는 건데요? 저 동작은 아마 이제 연출된 동작일 텐데. 저. 네, 허공에 대고 이제 컵을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컵 왜? 드는 장면에서 한번 멈춰 주시겠어요? 컵 왜 갑자기 자 컵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죠. 저 표정 너무 킹받아 진짜. 자 고개를 네, 까딱하다가 들어 올립니다. 스톱. 자, 요거 이게 연출이거든요. 이거 연출이거든요. 요거. 야 이게 이거 연출이거든요. 커피를 야 꾸러기 표정을 진짜 꾸러기 표정 지을 때마다 좁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제 촬영하시는 이제 연출 이제 하시는 분. 후보님 이제 컵 한 잔 들어주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딱 지시했을 때 이렇게 딱.